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양TV 뷰어 규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도로에도로입니다. 자, 그럼 도로에도로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도로에도로 주인공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주연인데요. 남자 캐릭터 이름은 카이만입니다. 카이만은 머리가 도마뱀이고 몸은 인간의 몸이죠. 이 녀석이 왜 도마뱀의 머리인가, 그건 천천히 파헤쳐보도록 하고요. 여주 캐릭터 이름은 니카이도입니다. 니카이도는 그냥 일반적인 여성의 몸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은 20대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로에도로 만화의 장르는 다크 판타지 액션물로 화려한 액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연재 기간은 1999년도부터 2018년도 9월에 23권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죠. 도로에도로 제목의 의미는 도로에는 진흙, 부정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작중에서는 홀과 마법사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를 이게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마법사들이 문을 만들어내서 인간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문 할 때 이제 도어, 헬, 도어, 도로의 도로라는 게 일본식 발음으로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내용 중요 전개는 인간 세계에서 새롭게 진화된 인간이 그 손에서 검은 모래 입자를 뿜어내게 되는데, 일반적인 마법사들은 이제 한 손가락, 검지손가락에서 모래를 뿜어내요. 입자가 능력이 다 있는데, 뭐 좋은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좋은 능력이 있고, 별로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검은 모래로 물건을 빠르게 내던진다든지, 그리고 종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볼품없는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죠. 홀에 있는 인간 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마법사들을 경멸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되게 극도로 증오하고 좀 싫어하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되게 미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법사들을 이제 배척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인간과 마법사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특권 계층이 사는 사람들이 조금 괴롭히는 느낌도 있어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과 마법사로 나뉘게 돼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니까, 마법사들은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문을 만들어서 마법사들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 세계는 아래에 있고 마법사들은 위에 있다고 보면 돼요. 도로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도로의 연재 기간. 도로는 되게 고어한 느낌이 많이 나요. 작가님이 락 음악을 듣다가 어떠한 노래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음침한 그런 노래를 들어서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작품성에서 보면은 과격한 장면들이나 19금적인 잔인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데스메탈 쪽이나 고어한 노래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펑크한 이미지도 있고 약간 그런 쪽이시지 않을까. 음침하지만 약간 쾌활하고 유쾌한 장면도 많이 있죠. 데스메탈 장르 보면은 가사는 되게 무서운 가사들이 많지만 음악은 되게 경쾌한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도로에도로 오프닝 노래만 들어도 펑키하면서 약간 신나는 음악인데 특이하죠. 작가님 이름은 히야시다 큐가님인데, 평소에 클럽을 가기를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클럽 내에서 친해진 뮤지션들과 놀다 보니까 그 뮤지션들의 앨범들도 만들어주게 되고, 뭐 티셔츠도 제작을 하게 돼요. 만화적으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바쁘게 활동하셨었고, 도로에도로 만화책 같은 경우는 1권에서 23권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화책 권수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연재가 1999년도였죠. 23권을 끝으로 끝나게 된 날짜가 2018년도 9월입니다. 15년을 연재하신 건데 정말 길죠. 네, 정말 오랫동안 연재하셨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이것저것 많이 하신 거예요. 또 만화만 그리다가 그 당시에 99년도에는 이러한 작품의 느낌이 대중화되지가 못했던 거죠. 인기를 못 끌고. 소년물들이 약간 점령했을 시대니까 원피스, 나루토 로봇대전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점령했을 때니까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작품이었을 수도 있어요. 보호하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음침하고, 그러니까 밝은 물이 그때는 인기가 있을 때라. 왜냐면 그때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예요. 뭐 IMF도 터졌었고 90년대 일본의 경제, 버블 경제가 터졌었죠. 80년대인데 그때 이렇게 경제가 침울할 때다 보니까 그때 시대를 반영해서 뭔가 침울한 느낌도 그리시게 된 것 같고, 또 클럽 같은 데도 많이 다니셨고, 그런 좀 정신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물이 나왔던 건데, 그때 사람들은 밝고 뭔가 재밌고 쾌활한 거를 많이 그렸어야 됐어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인기가 높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아마 잘 안 됐었을 거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또 자금난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픽 쪽도 부업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최대한, 내 주업은 그림이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봐도 딱 그거죠. 사이즈인 거죠. 어느 정도 생활에 받침이 돼야지 예술적인 작품들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생활이 이제 좀 힘들어지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걸 현실에서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서 갈등을 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쫓으시려고 꽤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이제 연재를 끝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도로에도로가 이렇게 길게 연재를 했죠. 15년이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팬층들이 두터워졌던 거예요. 끝나지도 않고
보면은 망하는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가 말거든요, 도중에. 근데 계속해서 올곧게 쭉 뚝심 있게 하니까 그때 봤었던 사람들,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와 이거 그림 진짜 신기하다, 특이하다, 이런 재밌는 시리즈가 있다니 이러면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2018년 11월 12일에 애니메이션 기획이 진행이 된다고 이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고 보다 보니까 첫 PV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 열광했죠. 와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만화가 드디어 애니어로 나오게 된다니. 최소 10년은 기다렸을 테니까. 또 작품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와 내가 봤던 옛날 만화가 어떻게 나올까. PV 공개 이후로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이게 만화가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대략 1년 뒤인 2019년도에 10월에 드디어 정모가 풀리게 됩니다. 2020년도 올해죠. 네, 올해 1월에 애니메이션 1기가 시작돼서 1화가 드디어 나온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열광하게 됐고 기다렸죠. 그래서 드디어 나온 게 도로에도로 지금 1화부터 3화까지가 나왔습니다. 규범님과 저는 한 5권에서 한 6권까지 봤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을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만화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애니메이션이 나온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주인공 캐릭터들 카이마는 맨 처음 소개해드렸다시피 얼굴이 도마뱀이죠. 마법사 세계에 있는 애들은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실험을 해요. 무슨 실험을 하느냐, 자기 마법을 이거를 실험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걸 인간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마루타가 되고 실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카이마는 목이 잘린 채 어느 골목에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주인 니카이도가 목이 잘린 저 시체를 보고, 니카이도는 이때 시체를 치우는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있는 거를 이렇게 치우고 동료들이랑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카이만이 몸만 있던 애였던 거죠. 시체 담는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동료를 부르러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없는 거예요. 어라 없어졌네 하고 다른 사람이 치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저기 멀리서 시체 자루를 뒤집어 쓴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터벅터벅. 근데 그때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카이만이었던 거예요. 이렇듯 카이만은 자신이 전에 과거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은 도마뱀이고 나는 인간인데 내 얼굴이 도마뱀이다. 다른 사람들도 얼굴이 마법사들의 테스트로 인해서 인간 같지 않은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문어 얼굴, 새 얼굴 이런 식으로 몸도 변이된 사람들도 많고. 구체적으로 뭔가 변이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네, 자연스럽죠. 너도 피해자구나 약간 이러면서 살아가는 세계죠. 장면이 나오죠. 変異した部分を見るに同じ魔法使いの仕業だな。 처음에 카이만과 니카이도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마츠무라라는 가면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데 악어 입 같은 거에 얼굴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목구멍 속 안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일본성을 나오면서 너는 아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딱 빼내지는데 카이만이 마츠무라한테 물어요. 내 입속에 있는 남자가 뭐라고 그랬냐? 너는 아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카이만이 몸을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네, 바로 토막내죠. 마츠무라라는 이 마법사 옆에 후지타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카이만에게 마법을 씁니다. 뿅. 이렇듯 카이만이 마법이 안 통하죠. 그리고 니카이도가 후지타의 손가락을 꺾어버려요. 저는 얘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나오자마자 죽는 그런 쌀데기 없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생긴 것부터가 조연처럼 너무 조연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죽는 애구나. 후지타가 목숨을 구해지게 됩니다. 니카이도는 3화에서 알려졌다시피 마법사 출신이에요. 네, 마법사를 왜 비밀로 감추고 있냐, 이거는 아직 애니메이션이 3화에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하기로 하고, 인간 세계에서 식당을 이렇게 평화롭게 운영을 해요. 보면은 카이만만 계속 교자를 먹으러 와요. ああもうダメだ。二階堂早く食わせてくれ。 교자는 우리나라로 만두인데 만두만 먹으러 카이만이 오게 되죠. 전편 2그룹 편에서 나왔던 최민식 배우님, 올드보이가 뭔가 연관이 되는데 이제 N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마피아 같은 조직인데 N의 조직 일원들은 신, 노이, 에비스, 후지타 4명이서 N의 주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후지타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좀 볼품없어요. 후지타 능력 같은 경우에도 아직 3화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직의 보스인 N은 상대방을 버섯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후지타가 카이만이랑 니카이도에게 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츠무라 자기 동료가 살해를 당했고 그에 격분을 해가지고 일단 장례식은 치러요. お願って卵を入れてくださ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무슨 알을 무슨 기계에다 담는데 부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혼을 기르는 건지 그런 의식인 건지 이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자신의 보스인 애니 부름에 달려가게 됩니다. 애는 조직의 보스로서 눈치가 있죠. 이제 복수를 하러 가겠구나. 마법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인간 세계로 내려가는 문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후지타는 마법사들이 공통으로 다닐 수 있는 영화로 가니까 거기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후지타를 막아서고 앤님의 전원입니다 하면서 마법이 걸려있는 미니 라디오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앤이 말을 하죠. 네 녀석 마법사의 프라이드도 없이 허접하게 총을 만약에 갈겨대길 경우에는 내가 마법으로 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마법사의 자존심을 지켜라. N에게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N에게 가니까 N은 모든 물건을 다 버섯으로 만들어놔요. 그거를 마법을 해제하니까 E가 달려있는 되게 흉측하게 생긴 케이스인데 그걸 받아보니까 버섯 모양의 3개 버튼이 있죠.
모든 마법사의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너에게 좀 힘을 동원해줄 아이디어를 붙일 테니까 한번 네가 필요로 하는 인원들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데, 마법사들의 내용들을 보다가 자기가 홀에서 마츠무라랑 같이 다니다가 봤던 에비스, 해골 바가지 모자를 쓰고 있는 애를 봤던 기억이 딱 났던 거예요. 지금 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험하겠다, 혹시나 나처럼 그 악어 녀석을 만나면, 카이만을 만나게 되면 위험하겠다 해서 바로 뛰쳐나가죠. 에비스를 구출하게 되는데, 이때 카이만하고 니카이도한테 에비스가 당했을 때 카이만이 얼굴을 물잖아요. 그래서 후지타가 운지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에비스를 잡아 끌어당겨요. 그래서 으악 이러면서 결국엔 가죽이 뜯깁니다. 얼굴 가죽이 뜯기고, 이게 목숨은 구해준 거긴 한데 카이만의 이빨이 머리도 뚫어버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에비스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도마뱀이다 보니까 이빨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카이만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니까 약간 끝까지 놓지 않는 느낌도 있었어요. 여자여서 약간 좀 버벅이는데 내가 할 게 뭐냐 이러면서 결국에 물어버리죠. 그렇게 후지타는 마법세계에 돌아가죠. 그리고 신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お前らは別に今日死ぬ予定じゃなかったんだ。 얼굴이 심장과도 같죠. 심장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先輩シン先輩飯買ってきましたよ 되게 멋있어요. 검은 정장에다가 빨간 색깔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게 2화 장면에서 되게 임팩트 있죠. 망치 갔다가 장돌이 갔다가 사람을 다 뚜까뚜까 패는데 마법사인데 육탄전을 벌여요. 그 이유는 마법사도 아닌 약한 녀석들한테 굳이 나의 이 고급 기술인 마법을 난 쓰지 않는다, 이런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법사들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서 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신을 선배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노이가 있습니다. 노이는 신보다 신장이 한 15cm가 더 커요. ノイ袋だ。 196cm 정도입니다. 둘 다 되게 거한이고 키가 굉장히 커요. 노이는 2화에서 여자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만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셔야 됩니다. 부하가 말하니까 마스크를 벗는데, すいません先輩はい。ほらちゃんと清掃してるでしょ あ 굉장히 예쁜 얼굴. 근데 네, 일단 몸매는 좋으세요. 근데 좋다는 게 이게 덩치가 완전 거의 남자급이에요. 남자인데 여성의 굴곡이 있을 건 다 있고 하니까 되게 괴이한데, 작중 설명이 나오는 게 노이라는 이 캐릭터는 원래 평범한 여자의 체격이었대요.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남성처럼 이렇게 거대해진 건데, 자신의 선배인 신보다 더 크죠.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한 몸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세요. 그냥 일반 체술 자체가 너무 좋아서 피지컬을 사용한 전투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단 작중에서 보면은 만화책에 비해서 애니가 묘하게 미화돼서 그나마 좀 덜 잔인하게 나온 장면들이 많은데, 그죠. 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을 굉장히 따르죠. 되게 서스럼이 없어요. 뭐 만약에 상처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한테 말을 걸고, 근데 신은 약간 노이한테 보면은 약간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끄러운 장면이 있으면은 고개를 돌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져 있고 사람 감정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추측인데,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둘 다 뭐 덩치도 비슷하고 노이 얼굴도 굉장히 예쁘니까 덩치가 좀 커서 그렇지. 네.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둘 다 약간 형사 느낌이 맞아. 있었어가지고 막 차 안에서 라면 쌓여 있고 형사 느낌인 것도 있고, 둘의 관계 자체가 약간 남자 대 남자, 그냥 진짜 선배를 따르는 선후배.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이도 아마 선배를 진짜 선배처럼 따르기 때문에 별로 서스럼 없지 않는 거지 않을까. 근데 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배로서만은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자로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약간 불편한 게 조금은 있겠죠. 엔조직의 후지타. 후지타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볼품없는 능력이에요. 3화까지는 후지타의 능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왜 볼품이 없냐, 그건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간에 별로 볼품이 없어요. 얘네 간부들의 만찬. 애니, 신이랑 노이, 그리고 후지타, 그리고 에비스를 추정합니다. 후지타는 얼떨결에 간부에 참석하게 된 말단 동료였는데 에비스를 구해줬잖아요. 이 자식 내 졸개를 하나 잘 구했구나, 밥이라도 먹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찬을 갖게 되는데, 이때 노이가 여성이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착석을 해라 라는 말도 없이 다들 착석을 했고 메뉴 주문을 하는데, 저는 애니 되게 포스 있고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하고 되게 쫄 줄 알았는데, 보스가 말을 하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음식 주문하고, 노이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워 이 자식아 이렇게 반말을 하고, 애니 추적적으로 자기 본인의 입으로 말하죠. 우리는 사촌지간이지 않냐, 좀 말 좀 따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無視すんなよ。いとこだろ。えいとこシン。 자기 레스토랑이니까 공연 같은 것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쌍둥이 여자애가 나와서 우리는 변신술을 잘한다, 애는 공연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노려할 적 녀석들의 몽타주를 한번 봐라 라는 식으로 섭외를 했던 건데, 이 녀석들이 얘네 적대관계인 눈에 십자마크가 있는 스파이였던 거예요. 변신해가지고 바로 목 달려고 하는데, 노이가 애를 싫어하지만 바로 포크는 던져주더라고요. 신은 왜 포크를 던지냐, 나이프 던져야지, 이렇게 약간 웃음 코드도 나와주고, 애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얘네들이 접근할 줄 알았는데 일부러 냅뒀던 것이다,
마스크를 열자마자 얘네들은 애니 무슨 능력을 쓸지 알고 바로 도망가요. 검은 모래를 살포하죠. 바로 그냥 창문에 송이버섯들이 뚜두두두둥 맞으면서 얘들이 버섯이 돼버려. 그러니까 N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짜나 보이긴 하는데 얘 능력에 맞아버리면 다 버섯이 돼버려. 엄청 무서운 능력이잖아.